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친구 만나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정도로 친구의 존재가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구독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이 70이 넘었는데 평생 친구로 진정한 우정으로 여겼기에 약간 쓸개 다 빼줬는데 아무 소용없네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운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 상처만 남아서 이제는 연락도 끊었습니다.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은 나이 들어보니 친구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혼자 즐길 거리가 정말 많고 즐겁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나이가 드니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고갈되던 에너지가 혼자 있으면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혼자가 더 좋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일이 바쁘고 가정이 생기면 가족을 챙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느라 친구를 만나기가 어렵고 서로 바쁘거나 한쪽만 바빠지더라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내일이 바쁘면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연락하기 귀찮아지고 친구를 만난다 해도 대단히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굳이 내 시간을 써서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주변 친구가 없어지는데 이건 지금까지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그런 걸까?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지요. 친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는 명언도 있는데요. 가는 인연을 붙잡을 수 없듯이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너무 큰일이 날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오히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 정말 말이 잘 통하고 잘 맞던 친구들은 만나봐야 필요하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친구를 만나는 사람도 있지요. 경조사를 위해 친구 관계를 힘들게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친구 많은 걸 자랑하기 위해서 친구를 일부러 애써서 많이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내가 힘들 때 이렇게 유지해왔던 인간관계나 친구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면 마음만 아플 뿐이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친구였다 할지라도 서로 멀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진정한 친구는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말처럼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복받은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격려해주며 가능한 것을 서로 돕고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좋은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 것은 어렵고 누구와도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내 마음 속에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과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노후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과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멀어지게 될까요? 평생 함께할 것 같은 친구들과 멀어지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를 하거나
사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물리적으로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각자가 사는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모두가 비슷하게 보여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이 있는 친구와 자식이 없는 친구, 성공한 친구와 가난한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와 지방에 사는 친구로 나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생활하는 환경이 점점 변화하다 보니 관계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60대 어르신이 은퇴를 하고 나니 자신은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있어 부부 동반 모임을 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부부 동반 모임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가족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모이더라도 관심사와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화의 소재가 부족해지고 오히려 아직 결혼을 못한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차이가 날 때 심한데요. 누구는 부자가 되었지만 누구는 아직까지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괜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게 되면서 서로 간의 사이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 친했던 때처럼 대화하기가 어렵지요. 공통된 관심사가 달라지면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대화할 소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의 문제가 큽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가정이 있다면 아이들을 돌보고 만약 혼자 독신으로 살아왔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학교 내에서 시간에 맞춰 모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배움을 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모두 자신의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나의 발전에 이롭다면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대화가 지루하게 여겨지기도 하지요.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이 내 돈과 마찬가지이고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친구 만나는 것에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관과 신념이 변화하여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친했던 사람들과도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오랜 세월을 살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이 생기는데 모두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과는 다시 마주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거리를 두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를 만나는 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의 고집이 세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미 오랜 세월 자신이 유지해온 가치관을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고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과하게 하면서 나에게 강요하면 굳이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해봤자 싸움만 벌어지기에 내 마음과 다르게 억지로 친구의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만남을 반복해보면 내 마음은 답답함이 남게 되고 내 의견을 자제하는 만남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게 되지요. 그러니 오히려 혼자가 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자가 되어서도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혼자만 고독하게 사는 삶을 누구든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만이 사람을 만나서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회성 있는 사람일 것이지요. 누군가와 꼭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의존성이 너무 높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이니까요. 나이 들수록 나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 첫 번째는 친구가 적게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친구가 없어도 나 혼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다가 없으면 허전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심하게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친구가 없더라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삶을 즐기게 됐다는 분들도 많지요. 친구를 만나지 않고 오히려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은퇴한 뒤에는 배우자와 둘이 골프나 등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즐겁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구독자분은 나이가 드니 친구를 따로 안 만나고 혼자 TV 보고 영화 보고 도움이 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좋은 말이 있다면 댓글을 남기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사실 과거에는 친구나 아는 사람이 많으면 성격 좋은 걸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친구가 없으면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별로 그렇게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 다들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위에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니지요. 친구나 사람이 주위에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신경을 써줬다는 것인데요. 연락을 자주 하거나 자주 만나야 유지되는 건데 이것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굳이 그래야 하나 싶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에너지가 많고 넘치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지치게 되는 것이죠. 대인관계에서는 좋은 관계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힘과 돈이 많이 쓰이니 그냥 혼자 시간 보내는 것이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나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 두 번째는 남의 눈치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혼자가 되었더라도 타인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떡하지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혼자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남을 의식하게 되면 마음에도 맞지 않고 만나면 불편한데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없게 되지요. 그러니 괜한 걱정에서 벗어나 타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내 행복한 인생을 위해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언가를 할 때는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 게 좋지요. 고민을 오래 하는 이유는 보통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의식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개 고민을 하더라도 짧게 하고 자신의 선택을 믿고 행동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취미가 생기면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닥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취미를 시작했을 때 괜히 못한다고 주위에서 뭐라 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가진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타인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행복한 것을 합니다. 나이 들수록 나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 세 번째는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이 다치고 상처받는데에도 그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기만 하면 듣기 싫은 하소연을 하고 만날수록 불편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친구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지요.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져서 얘기하는 것도 많고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이 다양한 법인데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되지요. 아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여서 듣기가 힘들거나 반복적인 말들을 계속한다면 관계 유지가 어렵지요. 여러분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이 계신가요? 아마 이런 분이 있다면 만남이 즐겁지 않고 찜찜해서 인연을 유지하고 싶지 않게 되지요. 또 친구뿐 아니라 친했던 지인이나 인간성이 좋아 보이는 이웃, 자주 만나게 된 직장 동료도 포함해 아무리 좋은 인맥이라 하더라도 내 가족만 못한 경우가 많지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배우자와 부모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이 아닌 친구, 지인, 동료뿐 아니라 모든 아는 사람과는 내 가족과 구분 수 있는 분명한 선을 지켜야 하고 절대 넘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런 선을 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무례한 사람이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과 같지 않지요. 현실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진짜 그런 친구가 곁에 있고 본인도 같은 마음이라면 정말 큰 행운과도 다름없습니다. 85세의 한 어르신도 세상 사는 것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무리 죽고 못 살던 사람과도 결혼하고 아이 생기고 상황이 달라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달라지면 멀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너무 바라지 말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요. 영원한 친구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때에 따라 인연이 다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친구가 없고 가족과의 시간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면서 피곤해지는 인생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혼자여서 외롭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른 아침 산책을 하다 집 주변의 작은 공원에서 까치나 참새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면 나에게 청력이 있고 세상 아름다운 것들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빛나는 햇살이 나에게 다가와 따스하게 만들어준다면 이런 자연 환경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고 일일이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루하루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족과 함께 차려 먹거나 근사한 식당에서 한 끼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좋은 책을 보고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면 좋지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화하여 생활에서 온전히 느끼는 노인들은 수면의 질도 좋고 피로함을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심근경색과 같은 무서운 심장 질환의 위험이 줄어들고 인지력이 낮아지는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감사한 마음을 매사 생활에서 많이 느껴보도록 연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루 중 약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해보면서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식사를 행복하게 했다면 이것도 감사할 일이지요. 이때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 확인해 보면 더욱 감사함에 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감사 일기를 쓰는 방법도 좋지요. 일기를 쓴다고 해서 너무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것들과 내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 한두 가지 정도라도 써보는 것입니다. 수첩이나 일기장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을 활용해 메모장에 쓰는 것도 아주 좋지요. 매일 밤 이런 시간을 5분이라도 갖는다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다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일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겠지요.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내 생각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노년에는 힘차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일하던 때보다 시간이 많아지게 되지요. 사람이 시간이 많아지면 후회와 같은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외로움을 즐길 줄 아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후회 없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요. 항상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